자, 박찬대 수석 대변인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윤 후보는 입대 당시 신체 검사 때 두 눈의 시력이 크게 다른 부동시,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받은 신체 검사에서도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검찰 임용 때와 그 후 재임용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신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양분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이 사람도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이라도 병역 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거는 사실은 그 전날 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과거 인호위적으로 부동시를 만들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김용민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당시에 특수활동비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국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내역이라는 건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용 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또 어제 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사채업자라는 사람하고의 인터뷰를 익명으로 내보냈습니다. 익명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1995년 말에 유흥업소에서 줄리를 만났는데 줄리가 50대 회장에게 오빠라고 하더라 등등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게 1982년입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송기헌 의원이 이 부동시 부분에 대해서 철벽 방어를 합니다. 당시에 이거를 공격했던 것은 국민의힘 오신환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당시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이걸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아니다. 틀림없이 그 당시에 부동시가 있었다. 그래서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시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검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입니다. 틀림없이 검증해서 자료 다 갖고 있을 거고요. 아니, 시력이라는 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근시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간에 시력이 정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물론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분당 차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부동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임용 시에는 부동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병사용 진단서라는 거 혹시 떼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진단서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 4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동시 얘기는 이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끝난 얘기다. 그때 이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철벽 방어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고, 특활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 쌈짓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무부하고 대검에 가서 그거 들여다본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감찰하자고 생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20년 11월 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회부했습니다. 직무정지와 더불어 그 사유에 특수활동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봤더니 별게 없으니까.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수증까지. 그래서 이 시점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2020년 11월 5일, 6일, 7일 이때는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이제 팩트 정리가 될 때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동아일보 뭐 이런 몇 가지 기사를 찾아봤더니 명확하게 돼 있더군요.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요하는 검찰의 수사 활동에 사용하는 돈이고, 그건 뭐 명확합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오면 그 액수의 대부분은 검찰총장이 각 지검으로 수사팀에다가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그건 뭐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계좌이체한 거 다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이 몇몇 중요부서,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이 제일 많이 쓰죠. 특수활동비를. 수사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서도 어디에 특별히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찾아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1월 26일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을 때입니다. 막 협의하고 있을 때 양자 토론을. 저는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만 있을 때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 보시면 그거 방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할 생각이고요. 그건 언론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후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녹취록이 어쩌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렇게 명명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90분 뒤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1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네거티브 할 재료가 떨어졌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라는 실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거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 7시간 45분에서 뭐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 뭐 논란될 거리는 몇 개 나왔죠. 근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옛날 거 다시 끌고 왔어. 전부 다. 그게 지금 이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거는 우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얘기했던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도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리바이벌인데 이거 다 과거에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일까? 왜 그러냐? 쏠 실탄은 없고 적은 몰려오고 김혜경 리스크 몰려오지 않습니까? 육박전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야말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거, 옛날에 썼던 화살 그거 다시 조금 무디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그냥 쏘고 지금 이런 형국이다.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쭉 민주당 그쪽 편을 드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새로운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네거티브도 뉴스입니다. 검증이지 않습니까? 검증. 아니 김혜경 씨가 무한 검증하자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검증인데 그 재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안 먹혔죠. 그리고서 오히려 김혜경 씨 관련한 네거티브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죠. 범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범죄냐? 공금 횡령 범죄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자기 생활비 쓴 거예요. 공금 횡령이죠. 범죄입니다. 그거 수사? 결국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학교 후배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어느 패널이 그러더군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울법대 출신들한테 맡기면 그러면 그게 윤석열 후보 거 눈 감아주려고 거기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왜? 법조계에서 서울법대는 뭐 정말 지나가다 돌 던져도 두세 명씩 맞는 게 서울법대 출신이지만 검찰에서 중앙대 출신이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서 김혜경이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적 비서 활용, 업무 추진비 등 공적 자금 유용, 대리 처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어느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 채용의 주체이며 불법적 이익의 공동수혜자인 이재명의 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김혜경이의 사과는 수사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을 결코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홍경희 대변인은 사과의 형식은 있었으나 알맹이는 쏙 빠진 기자회견이었다며 김혜경이가 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김혜경 본인이 아닌 해당 기관의 역할이라며 김혜경이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된 직권남용 및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당 선대본부 오현주 대변인도 그동안 제기된 김혜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사과가 이재명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반응이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김혜경이가 사과를 하는 장면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켜보던 민주당 선대위 인사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오늘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김혜경이의 사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정말 힘들게 결단을 내렸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를 했고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기야 말을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터진 듯이 울먹이더니만 수차례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이 직접 지시하거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더 드러난 게 없어서 더 설명할 게 없었을 것이라며 제보자와 배전 사무 간의 관계가 드러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명확하게 제보자는 피해자라며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후보 배우자께서 진심 어린 말씀을 했고 수사 상황이고 감사 상황인 것을 다 담아서 이후에 일처리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무슨 말을 보태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었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아니 무슨 최고존엄 결사옹위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겠지만 뭐 이재명이한테는 점수를 톡톡히 많이 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벌써부터 울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눈물, 콧물 쪽 빠지게 될 일 세고 셌으니까 그때나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나도 이 김혜경이의 사과를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저것도 사과라고 하는지 꼴이 우스워서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의혹의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김혜경이가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는 이날 측근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김혜경이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김혜경이의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하나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도 없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 사과하니까 알아들 돌아 뭐 이런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씨 탓으로 돌리고 수사와 검사 운운하면서 대선일 이후로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짠 겁니까? 차라리 잘못을 했다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개전의 정의라도 있는 것이지 이토록 무책임하게 남 탓이나 하면서 사과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당당하게 김혜경이는 방송까지 나와서 무한 검증 운운하더니만 참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